전화 통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바빠가지고 그 뭐 대표팀 와서 이렇게 우리가 게임 보러 왔는데 이 새끼가 이상해졌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 주말을 뜨겁게 이야 또 오랜만에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황의조죠. 황의조가 지난 주말 스트라스부르전에서 오케이. 헤트트릭을 했다. 아니 그리고 네. 일단 몸 자체가 부상을 좀 당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고 2경기 만에 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보르도가 홈으로 그것도 4위 팀이잖아요. 강팀이죠.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해서 좀 몰렸어요. 네. 하지만 헤드트릭. 헤트트릭을 박았다. 포워드는 네. 결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박. 기회가 많이 온 건 아니에요. 원샷 원킬. 한 번 왔을 때 걸리고 해결을 줬습니다. 해줬다. 이게 대단한 황의조 선수를 제가 뭔가 뭐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했는데 네네. 어우 넘어섰어요. 대단한 선수예요. 그날 경기 어쨌든 같이 끝까지 지켜봤는데 야.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움직임 자체가 포드의 유형은 다양한 선수들이 측면이나 가운데서 측면 돌파도 해주고 또 뭐 공간으로 짧게 해서 받아주는 어떤 볼을 잡아서 뭐 스크린에서 득점한다든지 그런 루트인데 네. 뭔가 선이 긁으면서 한 방 찔러줬을 때 그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와. 제가 보니까 이 네. 팀이 강등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팀이거든요. 공격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측면에 빠져 있으면 이 팀이 맛이 간 팀이니까 맛이 갔죠. 황의조한테 멀리서 찔러주면 약간 사이드에서 빠져 있다가 잡으면 이제 기회를 잡는 거고 그냥 투박하게 넘어오니까 못 잡으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측면에 빠져 있다가 한 방에 넘어오는 공 잡아서 안쪽으로 약간 치고 트라이 안 되면 말고. 수비수들이 황의조 선수가 정말 잘한다는 걸 인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돌파를 해서 골을 만든다. 제가 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활약을 보면 일단 정말 실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과 그 경합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돌파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걸 아는 선수예요. 정말 최고의 포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트트릭 하면서 이번 시즌 9골이거든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야! 무슨 기록이죠? 프랑스 리그잖아요. 프랑스 리그왕. 리그왕 역대 아시아 선수 최다골. 야! 기록을 깼습니까? 네. 누구 기록이었죠? 이전까지 박주영 선수가 25골이었는데 오. 황의조가 지금 24골 넣고 있었는데 오케이. 첫 골 넣으면서 타이 25, 예? 26, 27까지 27골.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번 헤트트릭에서 특히나 그 두 번째 골 왼발로 그렇게 완전히 골대 밖으로 나갔다가 휘어져 들어가는 와, 내가 볼때 손흥민보다 더 낫습니다. 이거는 손흥민보다 그 더 하나만큼. 야. 아니 왜냐면 어차피 오른쪽에서 접어서 왼발로 가만 차는데 네. 솔직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각도가 제가 브라질의 카를로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UF 슛. 네. 그 슛하고 제가 봤을 때 진배가 없다. 근데 어. 수비수 입장에서 자기가 원래 쓰는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도 이딴 식으로 차면 야, 이거는 뭐 거의 제한 아닙니까? 이게 전천후 폭격기입니다. 또 안타까운 점은 그 골이 들어갈 때 위원님 화장실 가시죠. 야! 아니 리플레이로 봤는데 제대로 찼어요. 그러니까 왼발에 감아서 차서 슈팅을 때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는 황의조 선수의 그 슛은 교과서로 써도 돼요. 거리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볼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데 와 그거 찌릿합니다. 어쨌든 종종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프랑스 리그에 도전을 해왔는데 최다골 기록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좀 딴 데 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가야죠. 근데 황의조 선수가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다면 좀 더 상위 클래스에 가면 씹어 먹을 것 같아요. 골 제가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늘 것 같고 지금도 잘하지만 아마 그 능력을 더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상윤 위원의 이런 평가가 의미가 있는 거는 오케이. 프랑스 전문가입니다. 야 룰이야? 야 룰이야 6개월 5개월 갔다 또 전문가야. 그리고 또 경험도 있으시고 최근에 프랑스 리그를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있잖아요. 솔직히 그 조금 처져 있는 팀들은 좀 수준이 저는 제가 봤을 때 경기 뛰었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상위 클래스에 있는 팀들은 수준은 정말 높다고요. 근데 그 높은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의 그 프랑스 리그왕의 수비수들도 나름 제가 봤을 때는 능력치가 대단하거든요. 수비는 빡셉니다. 죽습니다. 네. 근데 황의조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그 황의조 선수를 과거에 지도했던 야 지도는 내가 있었어. 아니, 다 그 약간 여러 오케이. 근데 이 전화하는 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천안이라에 같이 선수 시절을 했고요. 네네. 성남이라에 신통 감독도 좀 연이 있고요. 네네. 김학봉 감독이었을 때 코치로 활약을 했던 성남 코치입니다. 상지대에서 상지대 감독이고 오랫동안 감독을 했었고 오랫동안 감독이었고요. 상지대 이후에 성남 1화에 김학봉 감독이 가면서 같이 갔었던. 그렇죠, 코치로. 그리고 아마 그 시점에 제가 알기로 황의조가 데뷔 이후에 약간 좀 별로였는데 그렇죠. 송상우 이분을 만나고
하고 아마 그 시점에 좀 만개했던. 이게 또 이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 스승과제자. 네네.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우리 또 전화 연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케이. 여보세요? 송 감독. 예예. 잘 지내십니까? 예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예예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송상호 감독이거든요. 근데 송상호 감독이 예전에 이 항의조를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네. 지금 그 황의조 선수 뭐 프랑스에서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데 예. 어떤 면이 거기에서 이제 통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단은 그 피지컬 있잖아요. 네. 그 피지컬이 그 유럽 선수들하고 상대해서 특출나진 않지만 밀리지 않는 대등하다는 거. 그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큰 강점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키가 뭐 상당히 크진 않지만 그렇게 큰 크지 편이잖아요. 않죠. 네. 그 어느 정도의 준수한 키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테크니컬한 기술, 그다음에 스피드, 플러스 마무리. 그게 야. 완벽하게 이 삼박자가 갖춰져서 이게 지금 적응하는데 굉장히 빠른 적응을 보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다방면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중에서도 또 킥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슈팅력. 그렇죠. 예, 슈팅, 킥, 인프론트 이런 슈팅이 각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각도가 예상을 못하는 각도로 이제 휘어지니까 다른 현역들 K리그 선수들도 잘하지만 그 K리그 선수보다 더 좋은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죠. 우리 송상호 감독. 네네. 슈팅이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당신이라며. 아, 그거는 뭐 저 송구스럽지만 뭐 좀 했죠. 조금 했죠. 어떤 식으로 훈련을 좀 도움을 줬습니까? 인스텝 슈팅도 중요하지만 인스텝 슈팅에 그 맞는 부위가 발등 안쪽 그러니까 인프론트에 비슷한 가까운 인스텝 슛을 제가 좀 많이 해봐라 이래서 가르쳐 봤는데 얘가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습득하고 하는 습득력이 좋더라고. 그 그래서- 강도보다는 정확도를 노려라. 정확도.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각도가 그래야지 인프론트에 비슷한 힘도 생기고 인스텝에 비슷한 힘도 생기니까 그 인프론트와 인스텝에 가까운 발등 안쪽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안타깝네요. 근데 그거를 얘가 잘 습득을 해가지고 인사이드 같은 인스텝 그 강한 슈팅이 나오는 거지. 걔가 습득을 잘했어요. 야, 항의조 선수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그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선생들 가르치는 거 잘 받아들이고 그 남자로서의 성격을 잘 소유했죠. 조금은 남성적인 성격이라는 말씀.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 황의조 선수와의 뭐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그래, 에피소드. 그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 FA컵 우승하기 전에 무릎 부상했을 때 시리에 빠졌을 때 조금 좀 잡아줬지. 그 덕에 이렇게 큰 거야?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그 한 0.0001%는 좀 그렇게 되지 않았냐. 지문이 있다는 거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감독님 아드님이 그 황의조 선수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전화 통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바빠가지고 네. 그 뭐 대표팀 와서 이렇게 우리가 게임 보러 왔는데 이 새끼가 이상해졌는데. 이상해졌다는 게 뭘 이상해졌다는 거야? 아니 이제 전화하면은 지가 바쁘니까.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또. 뭐라고? 죄송합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다시 일본 들어가는데 통화를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또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네요. 황의조 선수도 안 좋았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극복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못 왔죠. 극복하는 것도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멘탈이 약하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좀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었고 그랬었는데 잘 극복이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킥 얘기를 했는데 인스텝 킥이라고 해서 발등에 얹히는 거. 그러니까 발등에 얹혀서 일자로 쭉 나가는 직선 그렇죠. 슈팅 아니겠습니까? 직선 슈팅이죠. 예.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슈팅을 잘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도 내가 원조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슈팅을 때릴 때 우리가 발등에 얹히면 네. 여기에 발등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신발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에 공에 조금 더 임팩트가 되게 맞추는 거죠. 공이 있으면 우리가 비껴찬다고 생각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사람들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부분을 이렇게 비껴차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슈팅을 때릴 때 항상 이렇게 내려서 발등에 얹히는데 네. 발등에 찰 때 이렇게 뻗잖아요. 네. 이건 이렇게 회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공에 맞추는 부분은 정면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정면은 아니죠. 이쪽 부분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발은 여기인데 네. 공에 공도 마찬가지로 공도 약간 옆을 차는 거예요? 공도 약간 옆을 차야죠. 아. 그래서 요 볼이 네.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게. 요 부분에 맞아서 저기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볼이 무회전식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회전을 주는데 찰 때 갖고 있어요. 이런 거 정면에서 서는 게 아니라 자, 그렇죠. 약간 삐딱하게 서서 요렇게 차고 네. 발등 슈팅은 이렇게 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공이 이렇게 회전을 주죠. 네, 네, 네. 발등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면 이렇게 차면 박지성. 네. 오케이? 자, 요렇게 차면 어떻게 황의조. 네. 굿골. 알겠습니다. 알았죠? 아, 그리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 신발끈을 이렇게 가운데 묶으면 축구 못하는 놈이다. 못하는 놈이죠. 이거 뭐 완전 아마추어. 이렇게 그렇죠, 옆에다가 그렇죠.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측면 쪽으로 나야 이 발에 맞아도 여기 발등에 맞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요런데 맞으면 약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매듭에. 저는 근데 네. 이거 큰 차이 있습니까? 큰 차이 있어요. 가운데 맞든지 말든지. 먼저 그리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는 선수는 이 끈도 있잖아요. 결대로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는 선수가 잘 차는 선수예요. 꼬이지 않게. 그러니까 요새 선수들은 축구와도 우리 때는 있잖아요. 제가 245, 50이었어요. 발 사이즈 몇인데? 265, 70. 딱 맞게. 딱 맞게 슈즈를 완전 딱 맞게 맞아서 그거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그런 거 아이 아닙니까? 그걸 잠깐 들어봐. 뛸 때 있잖아요. 뭔가 힘이 뭐 느껴지지 않고 좀 헐렁헐렁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선수들은 어떻게? 유럽의 선수들도 한 10cm, 한 15cm 좀 크게 신거든요. 네. 요새 애들은 그렇게 신어요. 편하게 신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막 축구하다가 벗겨지기도 하고. 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벗겨질 수가 없었잖아요. 벗겨질 너무 일이 딱막 거의 딱 없었는데 맞게 신어가지고. 지금 축구화들 나도 이렇게 신어보면 축구화 자체가 우리 예전에는 그 캥게라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신어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 뭐 피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합성 피어. 합성표 그런 걸로 근데 나는 요새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볼을 차면 발이 아파요. 감각적으로 막 닿는 순간에 정말 공과 살이 닿는 듯한 느낌. 그건 이제 나이. 야!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토트넘에 남냐 딴 데로 가야 되냐 했을 때 어쨌든 현재까지는 손흥민 선수 남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남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죠. 그런데 황의조 선수의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근데 황의조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르도 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과거의 그런 명문 구단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르도는 이번 시즌 안에 최소 5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2천만 유로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재정적 문제들, 이 오케이. 리그에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뭐 강등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소한의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트트릭 하면서 더 주목을 받아서 몸값이 또 좀 딴 팀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다른 선수들은 어쨌든 우리가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지만 막 맨유 가야 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야 손흥민 선수 없는 것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실력적으로 이제는 어느 팀에서도 콜해도 저는 당연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중요한 황의조 선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아니면 갈 그렇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신중해야 돼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팀에 가서 감독하고의 그 뭔가 케미가 잘 맞는 그런 팀으로 이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괜찮은 팀에 가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맛이 간 팀에서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조금의 주변의 지원과 뭐 도움이 있다면 한 단계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뭐- 적지 않은 나이지만. 뭐 지원을 했는데 또 골도 못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 있는 팀에 들어가서 그 선수들과 조금 더 합을 더 맞추면 지금의 황의조 선수 모습에 계속 진화하는 발전한다는 건 그렇지만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그 수준의 실력을 계속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뭐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걸그룹 티아라 철씨 효민 씨와 열애설 뭐 유럽에서 여행을 함께 하다가 사진을 찍혀가지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 그 직후에 헤트트릭을 하면서 사랑의 힘 아니냐 마음이 안정되다 보니까 뭐 골도 넣고 사력도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축구와 이 황의조 선수의 열애설은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없죠.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 사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전부터 여자는 계속 있었거든요. 꾸준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연애는 끊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러분 별개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요? 연애와 축구는 별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또 어쨌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축구할 때까지 죽어도 연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반대로 오히려 또 잘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예, 그거는 황의조 선수의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네네. 또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축구 잘하면 장땡이 누구? 장땡이죠. 거기다가 뭐 나이가 이제 뭐 30살인데 뭐 그거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범법 행위를 하는 것만 아니라고. 지금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고 있는데 네. 어떤 자기 자신이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까따로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단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부상입니다. 근데 이제 부상당하지 않고 또 헤트트릭 기운을 얻어서 최종 예선까지 잘해서 우리가 월드컵 우리 까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질문에서 까따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정말 잘해서 너무 좋고 손흥민 선수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났죠?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득점을 만들어내줘서 우리 팬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